책을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는 것은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 책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것은 다시 다 반복되니까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8페이지를 보시고 연대기적으로 본 구약성경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서부터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 2, 3, 4 1. 창조시대 원역사 2. 독장시대 3. 출애굽과 광야시대 4. 정복시대 5. 사사시대 6. 단일왕국시대 7. 분열왕국시대 8. 포로시대 9. 포로귀환시대 10. 침묵시대. 거기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은 밑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부분 밑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네헤미야.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옆에 역대상하를 기록한 건 뭐냐? 이스라엘 역사는요, 사무엘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하로 나눠 있지만, 그래서 사무엘상하가 1권이고 열왕기상하가 2권입니다. 2권이에요. 만화책으로 따지면 사무엘서가 있고 열왕기서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사무엘서가 1권이고 열왕기서가 2권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쓴 것이 역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로 다시 쓴 거죠. 네.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부터 시작. 욥기, 시편, 아가서, 전도서, 잠언. 이연스를 한번 읽었고 밑에서부터 시작. 오바댜, 나훔, 요나, 스파냐, 미가, 요엘, 에가,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아모스, 호세아. 나머지 12개는 곧 말한 거고요.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서 4개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역사서 1개 시작. 사도행전. 서신서, 바울서신, 교회에게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개인에게 시작.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일반 서신, 계시록은 빼고 읽읍시다. 시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그 다음에 계시록, 요한계시록. 네. 다음 것들은 복습하는 거니까 바로 넣기입니다. 똑같이 바로 넣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성경의 지리와 기후.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지리와 기후, 중간 부분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요, 아주 중간에 지리를 안다는 것과 기후를 안다는 것. 14페이지 중간에 지리를 안다는 것과 기후를 안다는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리를 알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머리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기후를 알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지리와 기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수역을 보십시오. 이 물은요, 15페이지 수역. 물은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섬과 육지는 문화가 다릅니다. 왜? 물이 놓여있기 때문에. 사람의 살 형태를 나눈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이요, 두 번째는 산입니다. 산은 건너가면 되는데 물은 폭풍 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물이고 그 다음에가 산. 따라서 문화나 삶의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경 곁에 있는 수역들 물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지를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수역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지중해입니다. 밑주시죠? 지중해. 지중해는 여러분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왼쪽 부분이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해본 분은 알겠지만 요 바닷가에 원래 블레셋 도시인데 바닷가에서 보면 지중해가 참 아름답습니다. 요빠라는 것도 요빠도 바닷가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같은 거 뉴스 보면은 어떤 거 나오냐면 텔아비브라는 거 나오죠. 지금 텔아비브에 폭탄 떨어지고 있습니다. 텔아비브가 옛날 지명이 요바입니다. 요바. 왜냐하면 요나가 요바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죠. 니누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죠. 완전 반대면 니누웨는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좀 이따 보면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웨인데 요바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배 안 타고 가는 곳인데 괜시리 니누웨를 가려고 배 타러 가죠. 그래서 고생당하죠. 몸이 안 해도 되는데 거꾸로. 그래서 니누웨는 이쪽인데 다시스로 가죠. 이게 지중해다. 지중해.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릴리 바다입니다. 책 한번 보세요. 이 지역을 바다라고 부르는 많은 물을 바다로 부르는 히브리 한계대입니다. 이 수역은 좁은 곳은 11km, 넓은 곳은 약 22km, 수심이 한 60m로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바로 여기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꼭 소망을 가지실 때 성지순례 꼭 한번 간다. 그리고 나이 다 많아서 경로잔치 하면서 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아까워요. 젊을 때 가서 보고 와야 됩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는 디베라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긴네렛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긴네렛, 갈릴리, 게네사렛, 디베라. 긴네렛 하면 하프 모양이기 때문에 갈릴리지만 게네사렛 왕자의 정은 디베라는 헤롯의 로망대 티베리우스에게 아부하게 세운 도시가 디베라가 이 도시에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잤는데 밤에 택시 불러 타고 한 $20 주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20 주고 디베리아에 가서 놀다가 오고 그래서 매일 밤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는 밤을 나가야 돼요. 밤에 나가야 됩니다. 저는 도시마다 갈 때 밤에 나갑니다. 그래서 LA 갔을 때 밤에 나갔고 시카고도 밤에 나갔고 뉴질랜드 밤에 나가고 호주도 나가고 중국도 밤에 가야만 문화를 알 수 있고 또한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이 택시를 타고 택시가 벤츠입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자,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시작된 이 작은 강은 솔직히 말하면 개천이다. 이건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요. 이 강이라 해서 하남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은 꼭 가시길 바랍니다. 좁은 곳은 아주 좁고요. 넓은 곳이라 해도 별로 없어요. 한강만큼 넓은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요단강이다. 자, 요단강에서 서쪽은 이 편이고요.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지중해와 요단강 요 사이에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 말하는 거죠.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해바다. 사해는 죽을 사자의 바다 해자죠. 죽음의 바다. 거대한 핫도그 모양의 바다는 핫도그 먹고 싶죠? 핫도그 모양의 바다는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 가운데 하나인데 해저, 해발이 아니라 해저 한 399, 한 400m에 있으므로 이 바다는 굉장히 짭니다. 짠 이유는 학자들 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물이 흘러 들어오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짜졌는가? 그것 갖고 그렇게 짜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을 갖다 놓으면 계속 증발시키면 사해바다만큼 짜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사해바다 바로 옆에는 이 염분이 가득 있는 그 암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요즘은요 그 암석이 흘러내려서 사해바다가 그렇게 짜진 거다. 증발되어서 그 정도 농도가 짙은 그 염해가 되진 않습니다. 사해바다는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염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라바의 바다라고 하면 동해, 동쪽이 동쪽이다. 사해바다. 그래서 지중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사해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일강인데요. 나일강은 조금 이따 보면 알 수 있게 되세요. 나일강은 조금 이따 볼게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오면 이쪽이 이집트, 애굽인데 나일강이 흘러내죠. 나일강이. 다음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오른쪽으로 보세요. 다시 말하면 지중해 바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나일강은 이 부분이다. 바로. 이쪽이 애굽 땅이죠. 삼각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번 보십시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강은요 이쪽인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서 탄생한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세계 4대 문명 하면 발상지 인도, 겐지스강, 스티글스강, 그 다음에 중국 황하, 또가 어디입니까? 나일강 유역이죠. 그래서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이걸 외우려면 UT,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8번 페르시아만,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만나서 흘러 들어가는 것이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 페르시아 걸프, 그래서 걸프는 이쪽 부분이 바로 이란, 이라크 다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쪽 부분이. 그래서 페르시아만, 걸프 전쟁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9번째 홍해. 홍해는 여기서 제가 돼지 족발처럼 먹는 것만 생각해서 핫도그, 돼지 족발. 그런데 요 부분이 홍해 바다입니다. 다음에 배우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들어가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팔려갔다가 고생하다가 출애굽했는데 여기로 바로 걸어가면 바닷길로 가면 10하길이면 갑니다. 근데 여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가데스 바나에에서 정탐꾼 여기로 파송했는데 부정적인 대답을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홍해를 건너서 신나게 고생하다가 40년 만에 여기에 임하는 겁니다. 여기 임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서 아이성 치고 된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학습지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1쪽부터 첫 번째는 무슨 바다? 지중해 바다. 두 번째 여기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요단강. 흘러내려서 고인 물은 가야 바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집트 지역에 흘러내리는 강은 나일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흘러내리는 페르시아만, 그 다음에 9번째가 홍해 바다다. 것입니다. 이 물의 지역을 따라서 나라들이 구분됩니다. 자, 17페이지를 보십시오. 다음 지도를 올려주십시오. 자, 17페이지. 이제 이 지역을 따라서 첫 번째 바벨론은 어디가? 바벨론은 이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이 흘러내리는 남쪽 지역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통일왕국 시대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데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하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죠. 괜히 멀리 있는 아수르가 남쪽을 치지 않습니다. 가까운 역과의 동침 다 가까운 거죠. 그래서 가까운 게 적입니다. 여러분 1등의 적은 누구입니까? 2등입니다. 1등의 적은 8등이 아니라 100m. 저는 어릴 때에 100m 달리기 하면 꼭 4등 했습니다. 어릴 때는 달리기 못했어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두둔발이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빨리 잘 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3등에서 노트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는 뛰어서 제가 이 계주 대회 나가서 30대 목사 대표로 나가서 우승했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세요. 어쨌든 이쪽이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인데 이쪽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 필리스틴이라는 말은 블레셋이라는